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8월 말에 거의 9월 달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태풍이 오고 난 뒤에, 오고 난 뒤가 아닙니다. 그 태풍이 올 시점에, 저에게 번아웃이 왔습니다. 현타가 왔습니다. 현타가 왔는데, 제가 매일 일을 하면서 케어하는 게 매일 일상이 똑같았고요. 뭐 차량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상태에서,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뭐 지난 8년 동안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겁니다. 뭐 제가 적자를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 원래 경영 방침이 비록 작은 이렇게 가게지만은 그래도 제 경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.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, 그로 인해서 제 혼자의 생각이 좀 많이 좀 있었고요. 그러한 생각이 지금 뭐 현타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향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뭐 고민을 하게 되고요. 한동안은 거의 저희 가족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죠. 저희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신경 쓰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장마철에서부터 이제 저희 딸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자리가 과연 이 집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고민과 가족에 대한 고민,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가게에 대한 고민은 내가 내가 이런 식으로 과연 했을 때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, 그리고 손님들이 만족해 주실 수 있는가, 그리고 내가 얼만큼 투자에 대해서 돌아오는 가치가 있는가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요. 특히 뭐 아이디어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해외 관련된 일도 조금 처리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솔직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.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었고,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일상이 똑같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유튜브고, 물론 저희 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빠 유튜브 제일 재미없다고. 그래서 그 말도 맞고요.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하지 않았어요. 하지 않다 보니까 가게 오픈하기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블로그가 저품되었고, 그리고 그 저품질에 들어가 블로그를 끝까지 버텨오다가 뭐 제가 몇 쓴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. 일이 바빠지니까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실제적으로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 인스타도 해야 되고, 블로그도 해야 되고, 유튜브도 해야 되고, 그리고 가게에 대해서 모든 일도 하고, 손님들 케어도 해드려야 되고, 물론 또 거기에다가 또 집에서까지 이런 게 주말 없이 그냥 쭉 지내왔던 게 지난 8년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자꾸 오늘 좀 핑계가 좀 많은데요. 일단은 뭐 결론은, 가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고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갈 거고요. 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터놓고 몇백 분들하고 이야기 터놓고 얘기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 달에, 지금 많이 지났죠. 거의 거의 2달이 다 돼갑니다. 10월 1일부로 해서 가게 요금을 올렸습니다. 인상폭은 보통 뭐 10% 이렇게 하겠지만은 20% 인상을 했고요. 물론 떨어져 나간 손님이 계십니다.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걔는 정말 죄송하고요.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용기 내라는 응원과 함께 뭐 술도 좀 갖다 주시고요. 이러는데, 일단 저희 지금까지 8년 중에서 그때부터 오신 분들이나 중간중간에 뭐 최소 하다 못해 1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다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.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가게에
좀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. 실제적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해드렸던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서비스 해 나갈 거고요. 아울러 뭐 시간에 대해서, 고객님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다 지켜드릴 거고요. 향후 한 2, 3년 안까지는 계속 제 혼자서 여러 고객님들 차량을 케어할 거고요.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무의미하게 찍는 것보다는 좀 정보가 있는 이러한 채널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. 실제적으로 제 입에서 뱉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,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은, 그러한 것이 뭐 다른 업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줄 수도 있고요. 또 하다못해 잘못된 정보가 우리 뭐 고객님이나 아니면 우리 차를 운행하시는 모든 일반인들에도 잘못된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실이 돼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,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손님들이 당구 손님이 있기 때문에 가게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,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블로그는 지금 있는 블로그는 계속 해 나갈 거고요. 물론 어쩔 수 없죠. 기존 단골 손님들이 있지만은, 그리고 가게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신규 고객도 또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요. 하지만 지금은 뭐 차량이 코로나 시대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신차 출고되는 것도 아니고요. 막 된다고 하더라도 고가 브랜드, 고가의 옵션인 차량보다 밑에 깡통 차량 옵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디테일링 샵을 찾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디테일링 시장이 좀 더 신규 창업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없어진 브랜드 있긴 하지만은, 당분간 블로그는 그쪽 이제 제 일에 관련된 거에 위주로의 블로그와 제 일상에 대한 블로그를 또 한 개 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거는 12월 달부터 시작할 거고요.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, 그리고 인스타도 저희가 저희 오토블링 부산점 공식 인스타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인스타 이렇게 두 가지 해 나갈 거고요. 페이스북도 지금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과 그다음 오토블링 페이지에 그동안 인스타에 올린 것도 다시 연동시키지 않았는데, 그거는 오늘부로 연동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연동시킬 거고요. 홍보는 최소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. 가게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할 거고요. 그리고 손님에 대한 저희 혜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달 한 개씩은 골라서 손님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, 되도록이면 어떠한 시공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피드백, 그렇게 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 있어요. 시대 흐름이 맞고 그리고 맞춰서 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해외 지금 현재 포럼에도 몇 군데 초청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도 지금 들어갔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런 것도 저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할 거고요. 한 달에 한 번, 저도 지금 저희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유튜브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올릴 생각이고요.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려고 합니다. 제가 제 초등학생 이제 올해까지는 3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4학년에 올라가는 저희 딸이 있는데, 과연 저희 딸이 지금 또 솔직히 같이 어디 가자 하면 잘 가지 않거든요. 그렇다면은 길어야 2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, 여행이나 이런 일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딸과 같이 둘이서 서면에 나가서 뭐 즉석 떡볶이도 먹고요. 이렇게 기분 좋게 보냈는데, 이러한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비가 온다든지 제가 예약 펑크가 났다든지 이럴 때 시간을 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운동도 좀 지금 이제
제가 6월 말부터였나? 이렇게 운동 시작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. 또 특히나 이 현타 기간 동안 제가 혼자 고민이 쌓여있을 때 그때도 네, 좀 쉬었는데 그나마 운동 또 다시 시작할 거고요. 조금 더 네, 활기찬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좀 콘텐츠도 좀 더 재밌는 거, 재밌고 유익한 거 이런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차 관련돼서도 조금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. 카메라 공부를 좀 해가지고 조금 영상이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급수는 아니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상으로 해서 차량을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영상도 올릴 거고요. 그리고 디테일링 샵에 대해서는 디테일링 샵의 그 팁,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잔잔한 팁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에 있는 분이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요. 자기 직원분 한 분이 차량을 케어를 맡기고 싶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거래처가 무슨 거래처냐면 스팀 세차하고 그리고 실내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손님들이 실내 케어를 의뢰할 때 1차로 그 집을 맡깁니다. 보내고 손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. 1차 케어를 하고 다시 온 거를 갖다가 제가 다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수정 보완해서 그렇게 차량을 출고시키는데 그 업체에 있는 직원이 차량을 맡긴 데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.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라고. 그러면은 다 알려주겠다고. 모든 걸 다 알려준다고요. 물론 그건 다 무료죠. 배우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은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은 제가 일요일 날 시간 있을 때 오라고 이렇게 했고요. 예, 앞전에는 뭐 포항에 계신 분도 손세차장 하신 분도 저희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길래 오시래 해가지고 일요일 하루 종일 그냥 저랑 같이 있으면서 디테일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은 지금 이제 가족 복원도 하시면서 아주 사업을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디테일링 시장에서는 비수기일 수도 있고요. 하나의 자기 먹거리를 갖다 하나에 더 창출해가지고 그래 잘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자주 보입니다. 만나거든요. 그래서 디테일링에 관련해서 그냥 무턱대고 나서지 마시고요. 내가 단점 물론 말씀드리겠죠. 하지 마시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디테일링 시장에 대한 단점,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창업을 하실 때 그만큼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요.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디테일링 시장은 솔직히 100이라는 시장이 있으면요. 10이라는 업체가 나눠 먹는 겁니다. 나눠 먹다 보니까 거기서 뭐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겠죠. 계속 시장이 더 커지다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부산이든 뭐 어디든 제 생각은 정확한 디테일링 시장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고요. 뭐 흔히 말해서 광택샵, 뭐 신차 패키지, 뭐 이런 업체들이 솔직히 많이 들었었고요. 그런 업체들이 물론 돈 버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디테일링 샵만 해서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더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. 여튼 오늘 이 영상으로 시작했어요.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조금 많이 그 영상은 그 카메라나 뭐 이런 거나 그는 일단 배제하고요.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신 몇 분들 계시죠? 고맙고요. 뭐 저는 구독자 수보다는 뭐 제 채널을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됩니다. 그리고 고맙고요.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